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36회 토목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2교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 진행하기 전에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동그라빠가 문제를 읽을 때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리마인드 하시면 강평에 그리고 학습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1번 건설공사 공사기간의 지연의 종류 및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줄론의 종류, 기능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지하수위가 높은 저토피 터널 시공 중 집안 붕괴, 집안 함몰이 발생하였다. 집안 붕괴 예방 대책과 응급 복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입니다. 집안 조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사방시설의 종류 및 기능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PSC 거더인데 포스트 텐션 방식의 제작부터 공용까지의 단계별 응력 특성과 단계별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까지 출제되었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1번 건설공사 공사기간의 지연의 종류 및 원인입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개요. 대제목 2는 건설공사 공사기간 지연의 종류, 책임 소재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였고요.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건설공사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 및 대책, 우측 페이지 아래 대제목 4번 결론으로 구성 가져갑니다. 개요 1번 건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복잡한 공정 및 많은 리스크가 있는 복합 프로젝트로서 건설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발주자, 시공자, 불가항력 책임 지연으로 구분되고 계획, 발주, 설계, 시공, 외부 환경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개요를 씁니다. 대제목 2번 공사기간 지연의 종류이고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 책임 지연, 두 번째는 시공사 책임 지연,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 지연, 네 번째는 병행 지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주처 책임으로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설계 변경 및 오류, 용지 보상 인허가 지연, 기성금 및 설계 변경비 등 공사비 지급 지연, 네 번째는 부적절한 발주, 요구, 부당 지시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공사의 책임 지연입니다. 공정계획이나 하도급 관리 미흡, 품질 안전관리 미흡, 세 번째는 장비 자재 수급 차질, 인력관리 문제, 하도급사 역량 부족 등이 시공사 원인으로 지연됩니다. 세 번째 불가항력 지연입니다.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그리고 법규 변경이라든지 문화재 발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창릉 신도시도 문화재 발견으로 중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예시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병행 지연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자재까지 지연되는 이런 경우이고요. 내용을 보면 복합 원인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책임 분리가 난해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은 공사 지연의 원인을 물어봤지만 대책까지도 같이 기술한 답안 형태입니다. 중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계획 및 발주 단계의 요인 및 대책, 우측 페이지 두 번째 설계 단계의 요인과 대책, 세 번째는 시공 단계 원인과 대책, 네 번째는 외부 환경 요인과 대책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및 발주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부실, 예산 확보 지연, 입차 절차 지연, 인허가 지연이 있겠고 대책은 우측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입니다. 원인으로는 도면 오류와 누락, 그리고 반복 설계 변경, 시공성 부족이 있고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시공 단계입니다. 장비 및 자재 부족, 공정계획 미흡, 품질 불량, 하도급 관리 미흡 등이 원인이 되고 대책은 우측과 같습니다. 네 번째 외부 환경입니다. 원인으로는 이상기후, 자재 수급 차질, 민원, 환경, 노사 분쟁, 전원병 등이 있겠고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과 체계적인 분석이 핵심인데 특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인 분석을 구조화하고 대응 전략을 사전 수립하는 등의 대책이 중요합니다. 1번 문제, 총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키워드 부분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복잡한 공정, 그리고 계획 발주, 설계, 시공, 외부 환경, 원인, 그리고 가운데 페이지에 공사기간의 지연 원인과 대책 중에 설계 단계 체크하겠습니다. 도면의 오류, 설계 변경, 설계도수 검토, VE 실시, 설계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한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자재 부족, 그리고 품질 불량, 대책으로는 상세 공정계획, QPC, PQ 평가 등이 키워드가 되겠고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라든지 그리고 공정 조정, 그리고 민원 처리, TF,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의 종류는 이 종류별로 구분하는 게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네 번째 병행 지연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핵심 차별하고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여기까지 봅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2번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종류, 기능과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1번 개요.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과 수축을 수용함으로써 온도 및 습도 등 환경 변화와 마찰 및 시공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과 균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2번 CCP 줄눈에 사용되는 바의 종류입니다. 다웰바와 타이바가 대표적이고 각 바, 철근에 대해서 규격과 간격, 용도 등에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엑스트라를 써야 뒤에 나오는 줄눈을 설명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목 3번 CCP 줄눈의 종류별 특징입니다. 대제목을 종류별 기능 및 특징 이렇게 쓰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줄눈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로 줄눈, 두 번째 가로 팽창 줄눈, 세 번째는 가로 수축 줄눈, 네 번째는 시공 줄눈이 있습니다. 세로 줄눈부터 보겠습니다. 세로 줄눈의 기능은 세로 방향의 수축 균열 방지, 그리고 시공 방법. 시공 방법에는 시공 간격과 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방법, 시방사항을 기술합니다. 두 번째 가로 팽창 줄눈의 기능 보시면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슬래브 자굴 방지, 온도 상승에 의한 블로우업 방지가 되고 시공 방법도 간격과 폭을 기본으로 해서 시방사항 내용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가로 수축 줄눈입니다. 기능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건조 수축을 제어하거나 이착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간격과 폭, 그리고 시공 위치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시공 줄눈에 대한 내용과 개요도를 그려주는데 지금 줄눈은 세로 줄눈, 가로 팽창 줄눈, 가로 수축 줄눈, 시공이음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4개 모두 개요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1개 이상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CCP 줄눈 시공 시 유의사항 물어본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시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사항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을 써줍니다. 마지막 대제목 5번 결론을 쓴 모범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키워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요에서 포장의 팽창과 수축, 그리고 온도, 습도 등 환경 변화, 마찰, 시공이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바의 종류에서 규격, 간격, 용도가 키워드가 됩니다.
세로줄눈에서는 수축균열 방지, 간격과 폭, 그리고 이어서 가로 팽창줄눈에서는 블로우업 방지, 그리고 간격과 폭이 키워드가 됩니다. 가로 수축줄눈에서는 건조 수축 제어, 2차 응력에 의한 균열, 간격, 폭이 키워드가 되겠고, 우측 페이지 시공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개요도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장 줄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장 사례를 쓰기 좋은 그런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장 사례를 쓴다면 줄눈의 파손 사례를 쓸 수 있겠습니다. 파손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단 깊이가 부족해서 파손을 했더라.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기존의 줄눈을 제거하고 다시 절단해서 재시공한 사례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3번입니다. 지하 수위가 높은 저토피 터널 시공 중 지반 붕괴, 지반 함몰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반 붕괴 예방 대책과 응급 복구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 고수위 저토피 터널 시공 중 지반 붕괴의 원리입니다. 문제에서 지하 수위가 높은 이런 부분은 기술할 때 길기 때문에 이렇게 고수위로 바꾼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예방대책과 응급복구 방안을 물어봤지만 특히 터널 시공 중에 지반 붕괴하는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요 대신에 원리를 과감하게 엑스트라 또는 본문 내용으로 쓴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반 붕괴의 원리 첫 번째는 지반 특성입니다. 지반 특성은 문제의 조건 중에 지하 수위 높음과 저토피로 구분하여서 지반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우선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는 굴착부 주변 지반 및 터널 침투 시 지반이 연약화될 수 있고 토사 및 물이 침투해서 강국 수압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저토피 터널에서 저토피는 터널 및 지반의 아칭 이펙트 부족을 유발하고 소속 영역이 지표까지 증가되는 등, 그리고 토피 하중이 상지 하중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반 특성으로 지반 붕괴가 발생한 원리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원리가 들어가는 개요도를 하나 그려주시고 우측의 메커니즘은 키워드 위주로 기술합니다. 키워드 중에는 우선 터널의 굴착면 붕괴, 그리고 터널 상부 지반의 유실, 이어서 지반 붕괴,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터널 시공 중 지반 붕괴 예방 대책입니다. 예방 대책은 시공 단계별로 기술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조사 및 계획 단계, 두 번째는 설계 단계, 세 번째는 시공 단계, 네 번째는 기타 예방 단계로 이렇게 시공 단계별로 기술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쓰더라도 동그라빠처럼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시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조사와 계획 단계에서는 정밀 지반조사, 그리고 리스크 평가라든지 비상 대응 시스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설계 단계에서는 굴착 공법의 최적화, 지하수 처리 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시공 단계에서는 굴착 속도 조절 부분, 그리고 선행 보강 공법, 그리고 계측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 기타 예방 대책에서는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3번은 터널 시공 중에 지반 붕괴 시 응급복구 방안입니다. 응급복구 방안은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초기 대응 및 상황 통제, 두 번째는 추가 붕괴 확산 방지, 세 번째는 응급복구 작업입니다. 모두 응급복구 방안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초기 대응 및 상황 통제 부분은 인명 대피 부분, 그리고 안전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상황을 전파하는 부분, 그리고 CCTV,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내용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 붕괴 확산 방지에서는 비상 배수 시스템, 그리고 급결성 그라우팅 부분, 그리고 강지보제 추가 시공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응급 복구 작업에서는 지하수 처리라든지 그라우팅 부분,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인데, 결론에서는 AI를 기반한 모니터링과 비상대응 시스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3번의 문제도 현장 사례를 쓰기 좋은 문제가 되겠는데, 최근 붕괴된 터널을 예시로 수집한 자료를 위주로 기술해 주시면 추가 점수 획득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4번 집안 조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예비조사입니다. 자료조사 및 현장 답사 결과를 근거로 구조물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두 번째, 본조사입니다. 기초 설계를 위한 지방공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공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집안조사입니다. 대제목 2번 집안조사에서의 예비조사인데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을 위주로 서술합니다. 예비조사에서는 예비조사 목적과 예비조사 방법 또는 항목으로 분리해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구조물 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본조사와 정밀조사 계획을 위해 실시합니다. 예비조사 방법 또는 항목에는 기존 자료조사와 현장 예비답사, 세 번째는 수문조사, 네 번째는 인적 구조물과 굴착 현장조사, 그리고 지작물 현황조사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3번은 집안조사에서 본조사입니다. 본조사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본조사 방법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본조사 목적은 집안 강도 정수를 산정하고 지층과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본조사 방법에는 시추 조사 및 시험, 그리고 현장 시험이 있고 실내 시험과 물리 탐사 및 물리 검증으로 구분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대제목 4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 5번입니다. 사방시설의 종류, 기능과 시공시 유의사항 3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개요는 사방사업법 2조의 근거에서 기술합니다. 문제에서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 식재된 식물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법 제3조에 의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사방시설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구나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사방사업은 산지 사방사업과 그리고 두 번째 해안 사방사업 그리고 야계 사방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산지 사방사업은 산지에서 발생하는 붕괴, 침식, 산사태 등을 예방,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산사태 복구 사업이라든지 또는 예방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해안 사방사업은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야계 사방사업 또는 계류 사방사업이고요. 산지 계곡, 소하천 등에서 유수 제어 및 토성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야계 사방사업 안에는 사방대 설치 사업이 포함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사방시설의 종류 및 기능입니다. 사방시설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 계열들을 하나 그려주고 이어서 기술하게 됩니다. 사방시설은 산지 사방시설, 해안 사방시설, 야계 사방시설로 구분됩니다. 산지 사방시설은 사면 붕괴 방지, 침식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고요. 사면 보호공이 포함됩니다. 해안 사방시설은 해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보호시설,
모래언덕이라든지 식생공법 등이 사용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공부하는 약의 사방시설에서는 유속조절, 토성류 차단을 위해서 설치하게 되고요. 사방댐이라든지 유수전환공, 그리고 퇴적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타방시설의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설계 부분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시공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설명해 줍니다.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관리 단계로 시공의 흐름에 맞게 답안을 기술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역, 유역 특성을 분석하고 재해 위험도를 작성합니다. 생태계 영향을 고려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형식을 결정하고 세골 방지 계획을 포함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기초 지지력을 확보하고 본체 품질을 확보하고 공정관리, 친환경 시공 등에 유의합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계측과 그리고 보수 보강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2교시의 6번입니다. 포스트 텐션 방식의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PSC 거더의 제작부터 공용까지의 단계별 응력 특성과 단계별 시공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PSC 거더는 콘크리트 타설후 부재의 인장 영역에 긴장력을 도입해서 콘크리트의 단점을 개선시킨 공법입니다. 2번 PSC 거더의 응력은 긴장 전, 중, 후, 운반 및 가설, 거치 단계 및 공용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콘크리트 품질, 긴장력 확보, 거치 시 정밀도, 장기 점검 및 재긴장 등의 시공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제목 2번 콘크리트 거더의 단계별 응력 특성과 단계별 시공관리 방안을 기술합니다. 우선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 전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거푸집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가운데 페이지 두 번째는 긴장 중 단계이고 긴장력을 도입한 후에 그라우팅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긴장 후 단계, 네 번째는 운반 및 가설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용 중 단계입니다. 공용 중은 실제 하중이 작용되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긴장 전 단계에서는 응력 특성 보겠습니다. 자중만 작용하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압축력이 그리고 하부에서는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좌측 그림에서 이렇게 자중만 작용하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압축력이 그리고 하부에서는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긴장 전 단계 시공관리 부분에서는 덕트 위치를 정확하게 시공하고 정착단의 활동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페이지 긴장 중 단계입니다. 응력 특성 중에는 압축력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휨 망곡이 작용하는 부분 내용을 쓸 수 있겠고 시공관리 부분에서는 긴장력 도입 부분 그런 내용이 주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긴장 후 단계의 응력 특성에서는 긴장 중 단계에 비해서 긴장력이 일부 손실되는 부분 그리고 초기 응력 상태로 세팅되는 부분 내용을 쓰셔야 되겠고 시공관리는 정착부 균열 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운반 및 가설 단계에서는 충격 그리고 진동 특성을 쓸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응력 특성은 휨 및 그리고 하부 인장 상태가 됩니다. 시공관리 시는 운반 시 속도 제한 그리고 하중 분산판 설치 그런 내용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공용 중 단계입니다. 공용 중에서는 응력 특성이 최종적으로 유효 응력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재긴장과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3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목 시공기술사의 136회 서술 2교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